안녕하세요, 카인톡TV 이효준입니다. 김나무입니다. 네, 오늘 찍을 차량은 BMW의 X4 차량이고요.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외부 내부 실제로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BMW의 X4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던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.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외관은 BMW의 전형적인 그 키드니 그릴 딱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NG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멀리서 봐도 이 차량은 BMW구나 라는 걸 정확히 볼 수가 있고, 특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범퍼도 일반 X4 차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. M 범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 커 보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옆라인이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. 지금 BMW에서 SUV가 아닌 SAC라고 해서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, 그래서 새로운 장르 같은 그런 개념의 차량을 말 그대로 좀 개발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쿠페형이란 말이죠. 제일 처음에 쿠페형 SUV가 나온 거는 X6. 근데 그게 워낙 이제 대박을 치다 보니까 이제 X3를 기반으로 해서 X4라는 이 차량을 만들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옆라인이 이제 그 2열 공간으로 갈수록 좀 깎이는 형태예요.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후면부는 역시나 빵빵합니다. SUV답게 빵빵하고, 워낙 뒤에서 봤을 때도 그냥 웅장해요. 웅장해서 좀 크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때요? 그 X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예쁜 차 있잖아 하면 요거잖아요. X4가 진짜 예쁜데, 저는 일단 이게 스포츠 패키지라서 더 놀란 게 밖에서 봤는데 타이어가 눈에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. 맞아. 진짜 크더라고요. 타이어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원래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1인치가 더 큰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, 휠 디자인도 투스포크로 해갖고서는 좀 훨씬 더 커 보이게 스포티하게 보이게끔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웅장해 보이는 그죠.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위엔 날렵하면서 밑에는 웅장하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다 되게 멋있어. 그래서 실제로 지금 X3보다는 이게 전고가 좀 더 낮아. 좀 더 낮고, 그다음 폭은 좀 더 넓혔어. 그래서 낮고 넓히니까 약간 좀 납작해 보이는 듯한 느낌? 그래서 좀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좀 더 달리기 좋게끔 만든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올게요. 내부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인 그냥 BMW의 내부에 모든 차량이 거의 다 비슷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인데,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심심하다, 식상하다,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전통이니까 좋지 않냐 하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좋아요. 후자죠. 왜냐면 BMW 차량 어떤 거를 타도 그냥 금방 익숙하니까 따로 공부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독일 3사 중에서도 그래서 매니아층이 한국에 특히 BMW 차들이 많지 않나요? 그죠? 남자들은 또 BM을 워낙 좋아하니까, 그렇죠. 스포츠성 때문에. 그 어르신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. 남자의 로망은 BMW지 막 이런 말 하시잖아요. 맞아. 그래서 BMW는 되게 남성분들한테 되게 어필이 많이 되는 차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간결하게 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전통인데 만약에 불편하거나 안 이쁘거나 안 좋았으면 분명히 바뀌었을 거야. 근데 이게 사용하기도 편리하고, 그다음에 간결하고 깔끔하고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다 보니까 계속 쭉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조금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이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, 일단 핸들 자체가 M팩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3스포크로 해갖고서는 상당히 좀 얄쌍하면서도 림 자체는 두툼하게, 그래서 상당히 좀 스포티하면서도 이쁘게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다르고, 그 다음에 일반 X4 같은 경우는 그 우드 그레인 도어 쪽이나 그다음에 이 센터페시아 쪽에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 있다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해서 좀 메탈 느낌의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M 스포츠 패키지가 또 다른 게 라이트가 그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그 일반 X4하고는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금 이 차량에 이제 옵션이 좀 뭐가 들어있냐 보면, 일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.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, 사실 이 차량이 한 7천만 원 넘는 차량이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현대 기아차들은 보면 그 제네시스만 돼도 다 들어가 있죠. 그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. 근데 유독 BMW는 통풍 시트에 되게 인색해. 그래서 이 차량도 역시나 7천만 원이 넘지만 통풍 시트는 빠져 있다.
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토홀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이 상당히 편해요. 실제 운전할 때 보면 이 오토홀드 기능을 켜놓으면 브레이크를 정차해서 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느낌을 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안전하게, 그래서 운전자가 좀 발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, 요거는 실제 좀 제가 운전했을 때도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지금 그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BMW의 또 하나의 상징인 아이드라이브 조절할 수 있는 이 조그 다이얼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2개까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시트 자체도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지금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럼버 시트 지금 조절 가능하고, 이 버킷 공기 줄였다 늦췄다 할 수 있는 또 이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될 것 같아요. 내부 봤을 때 어때요? 이게 의자가 되게 빵빵한 느낌 말고는 여긴 진짜 간결하고, 의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제가 탔던 그런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시트는 약간 꽉 잡아주면서 모자 그 헤드 부분도 되게 단단해요. 그래서 조석인데도 딱 앉자마자 이 차는 달리려나 보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.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운전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시트 자체가 좀 많이 딱딱한 편이에요. 네, 딱딱한 편이에요. 딱딱한 편에서 이게 좀 장단점이 있거든요. 이거는 운전하면서 저희가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2열 공간은 레그룸은 충분한데 아무래도 헤드룸이 이제 그죠. 쿠페형이다 보이고 깎이다 보니까 헤드룸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여자분들, 그러니까 170 한 초중반 정도의 여성분들이 앉았을 때는 불편하진 않지만 180이 넘는 남성분들이 앉았을 때는 머리 공간이 좀 닿아요. 근데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. 그리고 그나마 좀 이 X4를 디자인을 할 때 밑에를 좀 더 낮췄어. 그러다 보니까 윗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을 하긴 했지만, 하지만 그래도 머리 공간이 닿는 거는 좁다.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내부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렁크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긴 한데,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. 근데 트렁크를 봤을 때 이게 500리터거든요. 근데 그냥 공간으로만 봤을 때는 좁진 않아요. 충분하고, 지금 제가 골프백을 넣었을 때 대각선으로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, 아무래도 윗공간에서 이제 그렇죠.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, 뭐 SUV로서 활용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. 왜냐면 이게 또 폴딩이 되거든요. 그래서 뒷좌석을 다 폴딩을 하면 1400리터까지 늘어나요. 그래서 뭐 SUV로서 뭐 캠핑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갈 때 쓴다거나 할 때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트렁크 공간을 쓰는 데에도 큰 무리 없이 활용하기엔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달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,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차량 스펙 확인하고 갈게요. 스펙 큐! 18년식 BMW X4 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. 1995cc 연료 디젤 사용하고요. ZF의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. 190마력, 40.8토크, 연비는 11.4, 휠베이스 2810, 공차 중량 1745, 가격은 7250만원입니다. 예, 190마력에 40.8 토크, 그리고 지금 한 1.8톤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. 그래서 무게랑 마력수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, 출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, 뭐 직접 운전하면서 경험해야 될 것 같고, 실제로 이 차량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할 때 제일 많은 얘기 나왔던 게 승차감 부분이에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스포츠형 쿠페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통통 튄다, 뭐 운전했을 때 불편하다, 장시간 운전했을 때 피곤하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소음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량 한번 직접 저희가 운전해 볼게요. 시작했는데요? 네,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. 생각보다 엄청 정숙해요. 맞아. 디젤 엔진 치고도 상당히 정숙해서 좀 놀랄 정도였는데, 지금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아이들링 시에가 50대 초반, 그리고 한 6, 70 정도 달릴 때 50대 중반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좀 처음 이 소음 자체는 좀 조용하다. 그리고 엔진의 그 흘러가는 질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. 이 엔진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도 좀 줄고 마력도 조금 올라가고, 그러면서 이 주행 질감 자체도 좀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이 차량이 지금 190마력에 거의 2톤 가까이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첫 스타트 느낌 자체도 답답하지가 않고, 뭐 한 템포를 쉰다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치고 나가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가볍게 잘 치고 나가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, 미션. BMW가 제일 잘하는 게 이 ZF4의 8단 미션하고 궁합을 제일 잘 맞추는 회사거든요. 좋아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변속기가 움직인다라는, 이 변속이 된다라는 충격이 전혀 없잖아.
타면서도 그렇죠. 맞아. 그런 충격도 전혀 없고 차가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전혀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정말로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잘 또 가볍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전방 시야는 상당히 좋아요. 전방 시야 상당히 좋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원래 BMW가 사이드 미러가 진짜 안 좋아갖고 나도 3시리즈 탈 때도 그 광각으로 해서 튜닝해서 바꾸게 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 미러가 다 좋고 지금 사이드 양쪽 끝에 광각이 또 들어가 있어 순정으로.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사이드 미러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. 하지만 뒷 공간 뒤에 보는 뒤쪽은 아무래도 스포츠형 쿠페다 보니까 좁아요. 시야가 좁기는 하지만 다행히 지금 후방 카메라가 화질 좋게 잘 들어가 있어서 뭐 주차할 때나 그 다음에 뭐 좁은 공간을 빠져나오거나 이럴 때는 후방 시야가 답답해서 불편해서 나오는데 뭐 운전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시야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.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. 아무래도 BMW 차량 자체들의 특징이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. 제가 GT 탈 때는 진짜 막 옆에서 어우 막 팔이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사지 주차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 차량은 그래도 BMW 차량 치고는 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일반 우리가 타는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는 좀 묵직한 편이다. 그래서 여성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약간 좀 힘들어할 수도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고속주행이나 실제로 평상시 운전할 때에는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. 그리고 안정성이 너무 좋아요. 아무래도 차량 핸들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좀 잘 받쳐주는 느낌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합니다. 지금 저희가 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일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 그 MI602가 좀 사고가 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차로 제가 BMW 이 X4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오래 탔어요.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차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뭐 좀 통통 튄다, 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4일 정도 타면서 느낀 거는 괜찮다. 맞아, 진짜로. 의외로 괜찮다. 단 좀 그 노면을 좀 흐른다? 약간 그런 굴곡이나 이런 거를 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허리나 이런 거 아프지 않고 뭐 내가 운전을 하면서 탔을 때에도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. 어땠어요? 옆에서 탔을 때?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를 해오면서 저랑 효주 씨랑 최소 이제 4시간 타려고 막 리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소음과 허리예요. 그래서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하거나 효주 저 약간 멀미나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가 타기 전에 가장 저희가 체크를 많이 했던 게 과연 정말 얼만큼 통통 튀느냐였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 4일 동안 옆에서 계속 타고 있으면서 통통 튄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이게 뭔가 불편하거나 낯선 느낌이 있었으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을 했을 텐데 오히려 더 스무스하게 좀 가주는 게 이게 좀 타이어 N스포츠 패키지라서 더 그런 게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심지어 또 이게 사륜이다 보니까 코너링이나 맞아. 이런 데서 맞아. 꽉 잡아주는 게 네, 또 맞아요. 상당히 좋고 진짜 스무스하게 돌아요. 이게 BMW 차량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코너를 돌 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싶어져요. 자꾸 계속 이렇게 말해요.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듯한 느낌? 그리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. 이 BMW가 코너링에서 안정성을 준다라는 운전자한테 신뢰감을 주다 보니까 굳이 내가 속도를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늦춘 상태에서 코너를 돌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자꾸 안 밟고 싶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?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오히려 저 재미를 주는 것 같고 상당히 쫀득쫀득해요. 이게 브레이크를 그 악셀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거나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모든 것들이 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딱딱 다 해주니까 너무나도 재밌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. 너무 이제 다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효준 씨는 BMW 빠예요. 네, 전 BM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 좀 편파적인 시선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맞아요.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4일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탔고 꽤 오랜 시간 장시간 뭐 멀리도 가보고 지금 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승차감이 통통 튀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이거나 이 차량을 구매할 때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3박자의 합인 것 같기도 한데요. BMW 자체의 그런 이제 느낌, 4륜 구동의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시트도 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렇지, 시트가 진짜 잘 잡아줘요. 시트가 아까 이제 우리가 딱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
딱딱해서 좋은 건 뭐냐면 장거리 운전 시에 맞아. 피로감을 덜 맞아, 준다라는 맞아. 얘기가 있어. 근데 이게 가죽이 뭐 나파 가죽 같이 되게 부드럽고 좋은 가죽은 아니거든요. 근데 홀딩 능력이 너무 좋아요. 맞아. 심지어 이게 또 버킷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흔들림에 대해서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덜하고 아까 얘기했던 코너에서 내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불안함이나 안정성에 맞아. 대해서 훨씬 더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가 있어요. 에코 모드, 컴포트 모드, 스포츠 모드,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있는데 에코 모드일 때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. 아무래도 연비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답답한 느낌은 있고 평상시 주행할 땐 컴포트 모드에 놨을 때는 뭐 큰 무리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가 운전의 재미를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RPM이 뭐 한 2000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, 기본적으로. 아예 세팅 자체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악셀 밟는 순간 바로 치고 나가요. 그래서 진짜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, 지금 이 차량에는 패드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서 고속 운전할 때 수동 모드에 놓고선 패드 시프트로 이 기어 변속을 하면 더 재밌어요. 그래서 2000cc 차량이 뭐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이 차량을 타보면 압니다. 진짜로 2000cc 차량도 상당히 2000cc 차량도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다는 거를 이 차량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 이제 마력수가 높은 3000cc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2000cc로도 충분하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가속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가속을 해봤는데 뭐 역시나 뭐 BMW다. 이게 그냥 답일 것 같아요.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120, 140까지 160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치고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내가 원하는 곳에 딱딱 서주는 게 역시 BMW다.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이어 소음은 조금 있어요. 확실히 빨라지니까. 타이어 소음은 조금 있긴 하지만 풍절음 자체에 대한 억제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고속에서 운전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다. 저는 전혀 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 수동 변속기로 했을 때의 재미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땠어요? 고속에서? 제가 이제 효준 씨 차를 많이 얻어타고 다니니까 이제 차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또 겁이 또 많다 보니 안전운전을 하는 효준 씨의 성향을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이제 다른 차를 타면은 그냥 이 차는 이런 느낌이 저런 느낌이 하면서 리뷰를 하는데 야 이거는 달릴 때 저도 모르게 야 재밌다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막 반짝반짝. 옆에 조수석에서도 네, 재밌다. 재밌는 걸 느껴요. 확실히 이게 스포츠 패키지라 그런 건지 진짜 엑스포의 플랫폼이 너무 좋은 건지 타이어 소음은 확실히 고속 가면서 약간 들어오긴 한데 뭐 그렇게 막 엄청 거슬릴 정도의 소음은 아니고 약간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소음인데 그거를 넘어설 정도로 이 잡아주고 쪼이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어. 그러니까 나도 BMW만 타면 이상하게 좀 달리고 싶다라는 그게 욕망이 자꾸 생겨. 이게 차주에게 안정감과 날 믿으세요 신뢰를 주는 딱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리고 이게 밟으면 밟을수록 계속 내가 원하는 속도로 쭉쭉 뻗어 나가 주니까.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다라는 표현을 이 차를 타보면 딱 아는 것 같아요. BMW 차량을 타보면 이 차량이 참 쫀득쫀득하게 잘 나가요 라는 느낌이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BMW 차량들을 타면은 그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로 쫀득쫀득하게 이게 나가고 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찰떡궁합같이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자들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달려야 되겠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진짜 BMW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런 걸 자극을 해가지고. 그래서 남자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 싶은 카 중에 BMW가 항상 껴져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데일리카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데일리로 계속 타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. 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, 소음 부분들 다 괜찮으니까 데일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구매 고민이시라면 충분히 구매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2차, 저차 많이 타는데 효준 씨랑 저랑 특별히 또 이렇게 BMW 독일 차량을 또 좋아하는 편이란 말이에요. 근데 BMW가 작년 여름에 좀 큰 일이 있었잖아요. 그렇지. 그 뜨거웠지. 효준 씨가 이제 우리 지금 MI인 볼보로 넘어오기 전에도 그렇지. BMW GT를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렇지. 보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X 시리즈는 아직 불난 게 없어. X 시리즈는 불이 안 났던 것 같아요. 5 시리즈, 520D가 좀 불이 많이 났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가솔린 330i인가? 320i였던 차량도 불이 났던 것 같은데, 그죠.
그래서 사실 BMW가 이미지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아주 많이 받았죠. 사실, 그때 화재로 인해서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았고,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그 눈물을 머금고 맞아요. 얘기한 것처럼 볼보로 넘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, 사실 BMW 브랜드를 남자들은 좋아해서 그 사건이 제일 안타까웠어요. 저 그죠. 개인적으로도. 안타까운 만큼 저도 이제 이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. 확실히 차는 자기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자기 안전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값어치를 치르고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. 그렇지. 근데 또 저희가 모터쇼 갔을 때는 또 BMW 전시장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남성분들 맞아. 다들 장난 아니셨고. 그러니까 BMW를 다들 많이들 선망하고 맞아. 좋아하는데,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크단 말이죠. 그래서 맞아요. 올 여름이 어떻게 보면 BMW한테 제일 중요한 맞아요. 시점일 것 같아요. 제일 올 타이밍 여름에 만약에 BMW가 지금 모든 리콜과 지금 원인 규명까지 나온 상태고 지금 다 조치를 한 상황에서 올 여름에 불이 안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 인기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, 만약에 한 대라도 불이 났다 맞아. 하면은 진짜 내가 위험한 보기에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좀 이미지 많이 타격이 아웃되겠죠. 너무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한 요소이기도 할 것 같아요. 아이덴티티 강하죠. 타는 재미 있죠. 네임밸류 강하죠. 이 차는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차량은 맞는데 진짜 안타까운 그 사건을 단지 이번 여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BMW가 잘 잡아주면 참 좋겠다라는 한국 차 BMW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차만 봤을 때 맞아요. 말씀을 드렸던 거고, 뭐 이런 각종 사건이나 이미지, 이슈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 영향이 좀 받는 분이라면 충분히 고려하셔야 좀 돼요. 검토해 보시고 맞아요.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추천드린다고 하는 거는 순수 차 하나만 봤을 때 뭐 승차감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운전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총평해서 다시 한번 장단점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총평해서 봬요. 이 차량 간단하게 장단점 살펴보면,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는 디자인 상당히 이뻐요. 쿠페 라인 자체도 이쁘고, 그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X4랑 다른 게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지금 A 필러부터 천장까지 다 검은색 그 천으로 감싸져 있는데, 이게 또 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. 시야에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? 되게 딱 선명하게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앞에 시야를.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뽑은 것 같다라는 게 뭐 좀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, 예, 저는 그게 첫 번째 장점으로 뽑고 싶고, 두 번째는 역시나 뭐 안정성, 그 다음에 주행 재미 이런 것들, 뭐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꽉 잡아주는 사륜이기도 했고, 그 다음에 BMW라는 그 브랜드에 맞게끔 스포츠성을 강조했던 그런 재미있는 운전 재미, 그게 저는 또 두 번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, 세 번째는 연비가 지금 저희가 꽤 오랫동안 탔는데 평균 연비가 한 13.3 정도 나왔어요. 그래서 평균 연비 이상, 뭐 그 이상 나왔다 보면 좀 괜찮은 연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도 장점으로는 진짜 디자인이랑 운전 재미. 운전을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타면서 와 재밌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확실히 진짜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뒷좌석 헤드룸,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쿠페다 보니까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,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, 역시나 쿠페형으로 좀 깎이다 보니까 높이에 대해서 좀 손해보는 부분들, 이 부분은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, 그 다음에 뭐 옵션에서 좀 빠졌던 통풍 시트 정도,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안전장치들이 기존에 있던 게 좀 빠졌어요. 차선 이탈이라던가, 그 다음에 뭐 사각지대, 그런 것들, 추돌 뭐 방지 이런 것들, 안전장치들이 지금 이 모델엔 빠져 있는데, 그것들이 좀 빠졌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아요. 단점으로는. 어때요? 단점? 단점으로 저는 사실 그냥 그 사건이 아쉬움? 그거 말고는 사실 차 자체의 아쉬움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도 통풍이 되게 중요한 편이긴 한데 아직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못 느끼겠고, 그냥 빨리 더 안전성을 강화해서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차주들한테 그 코너 돌 때도 날 믿어 라는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 차잖아요. 그 안쪽에 그런 기능들까지도 되게 안전했으면 하는 아쉬움. 저는 아쉬움만 남네요. 사건에 대한 아쉬움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탔고 저희 느낌대로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워낙 BMW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인 리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이번 리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BM을 워낙 좋아하고 또 오래 탔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저희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미래의 카인톡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예,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